안녕하세요. 혹시 한국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아본 경험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9년이라는 이 숫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. 지금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새로운 주택 임대차 법안, 대체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하나입니다. 바로 9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무려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쭉 살 수 있다면 이거 세입자한테는 정말 꿈 같은 얘기겠죠? 그런데 반대로 보면 시장 전체에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임대차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새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법안이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지금은 우리가 보통 2+2라고 부르죠. 처음 2년 계약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요, 새 법안은 이걸 완전히 갈아엎는 수준입니다. 처음 계약을 3년으로 하고 이걸 2번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, 무려 9년입니다. 살 수 있는 기간이 2배 이상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.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저 이 집에 계속 살게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예요. 지금은 이 카드를 딱 한 번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2번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. 사실상 세입자 손에 거의 10년 가까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쥐어주자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진짜 논란이 되는 어쩌면 더 파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어요. 바로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입니다. 상상해 보세요. 내가 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요? 이게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. 집주인이 겨우겨우 집 살 사람을 구했어요. 그럼 이걸 세입자한테 알려야 합니다. 그러면 세입자는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이 사람이 새 집주인이 돼도 괜찮을까? 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케이, 승인 할 수도 있고 아니요, 거절 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거래의 키를 세입자가 주게 되는 거죠. 이게 그냥 새 주인은 이 사람입니다 하고 통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집을 사려는 사람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싹 다 넘겨줘야 하고요. 심지어 이 사람이 내 보증금을 떼어먹지 않고 돌려줄 능력이 있는가 하는 재정 능력까지 증명해야 합니다. 엄청나죠?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. 만약에 세입자가 딱 보고 새 집주인 뭔가 좀 불안한데 싫어요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 거래는 사실상 거기서 끝입니다. 왜냐하면 원래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거든요. 근데 보통 집한 때 새 주인한테 받은 돈으로 기준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잖아요. 소위 갭 투자라고 하죠. 이 고리가 딱 끊기면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일단 집주인들은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. 내 재산인데 내 맘대로 못한다.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하고요. 그런데 정말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이게 결국 세입자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집주인들이 이거 복잡해서 전세 못 놓겠다 하고 매물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? 전세 공급은 확 줄어들고 어쩌다 나오는 매물은 9년짜리 리스크를 미리 가격에 다 반영해서 보증금이 엄청나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세입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니다. 이 한마디가 지금 집주인들이 느끼는 공포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하고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실상 세입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. 세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살게 해주려는 분명 취지는 좋은 법이잖아요. 근데 이게 오히려 집주인들이 그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전세나 월세를 확 올려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결국 보호하려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
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. 그래서 이 법 정말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?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어느 의원 한 명이 툭 던진 아이디어가 아닙니다. 더불어민주당, 조국혁신당 같은 주요 야당 의원 10명이 힘을 합쳐서 공식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에요. 그만큼 상당한 정치적인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. 사실 이런 비슷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쭉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요. 2020년에도 비슷한 논쟁이 아주 뜨거웠고 그 결과로 지금의 2+2 법, 즉 임대차 3법이 만들어졌죠. 그리고 바로 올해 초에는 10년 동안 무제한으로 갱신하게 하자는 더 파격적인 안이 나왔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실그머니 철회되기도 했습니다. 이번 3+3+3 법안은 그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확 살려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이 내용 그대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,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2020년의 경험이 있잖아요. 원안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일부 내용을 좀 손봐서 절충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 사회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. 세입자가 원하는 안정적으로 살 권리와 집주인이 주장하는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. 이 양쪽의 가치가 팽팽하게 맞설 때 과연 그 완벽한 균형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있는 걸까요?